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제 머리를 오랜만에 잘랐는데요. 여름이라서 완전 시원하게 옆에 빡빡 밀어버렸고, 요 옆라인 보이십니까? 네,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나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머리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촤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이쁜 라인은 앞으로 이제 못 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자, 제가 머리 자르는 이야기 왜 해드렸냐면요, 우리 어제 무슨 단어 배웠죠? 네, GET, get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 자르다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르다, cut, 머리 뭐예요? head? 네, cut head 하면 진짜 목을 잘라버리는 거고요. cut hair, 해도요, hair가 이제 보통 몸에 있는 털들이에요. 그래서 cut hair 하면 머리를 이제 자르는 건데, 그런 표현은 좀 쓰지 않고요, 어제 배웠던 get이랑 같이 씁니다. get a haircut 하면요, 머리를 haircut, 머리 자르는 게 어떻게 되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리는 이미지로 get을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get a haircut 하면 머리 자르다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원래 머리 자른 상태가 아니었는데 get a haircut 해서 머리가 갑자기 잘린 상태로 바뀐 그 이미지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머리 자른 거 자랑이랑 어제 거 복습이랑 한 번에 짬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은요, 오늘도 또 정말 중요한 거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치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치사 중에서도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전치사 in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거 그대로 요거 가지고 왔어요.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네,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리기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영어로는 전치사가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어떤 거에 앞에 오는 거라는 말이라는 말을 알려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치사 개념이 아예 없다. 다만 뒤에 우리는 어디? 서울에 왔다, 아니면 나는 집 안에 있다 해서 어떤 단어 뒤에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사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발맞춰서 사실 전치사 막 이런 거 배워봐야 결론적으로 전치사를 정의하자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어 문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단순히 알고 있는 영어 문장 말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전치사를 알려드렸고, 수없이 많은 전치사들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벌써 처음에 나왔네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가 아닐까 하고요. i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뜻을 쭉쭉쭉쭉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역시나 쫙 묶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뜻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는 여러분 오늘 배우시면요, 오늘은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in이랑 비슷한 장소를 나타내는 on 내지는 at 이런 거 배우시면 그때 헷갈리실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만 오늘은 그냥 in만 아시면 돼요. 네, 제가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사진에다가 글씨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께 인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만 잘라놓고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컷 헤어입니다. 컷 헤드예요. 헤드만 컷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in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나타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in the house예요. 네, 보통 지붕이 있는, 아니면 뭔가 뚜껑이 있는, 닫힌 곳이 있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죠? 이건 뭐라 그러죠? 정육면체. 보통 육면체처럼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 안에 들어있을 때 in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안에 있죠? 그러면 in Korea예요. 네, 코리아 안에 있을 때 in Korea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내지는요, 우리가 서울에 있다고 할 때는 in Seoul, 제가 밑에다 in Seoul 써놨는데요, 서울 안에 있다는 걸 표현할 때는요, 물론 위에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덮고 있는 뚜껑 같은 게 없지만 서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면체 안에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육면체가 아니라도요, 그냥 평면이라도 넓은 공간 안에 어딘가에 있을 때는 in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선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제 얼굴 들어가 있는 육면체 가져다 놨어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in a car. 이렇게 하면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자동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어디에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 차 키 어디 있어? 나 차 안에 있어. 차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 a car.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지갑 어디다 흘리고 왔어? in a store. store 하면 가게예요. 가게 안에. in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 어디서 컴퓨터에? 그러면 나 방에서, 나 방에서 컴퓨터에, 내지는 방 안에서 컴퓨터에, 방이라고 하는 닫혀있는 공간 안에 있을 때, in a roo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밑에다가 예시 문장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네, 뜻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I am. 나는 있어요. I am in the house. 나는 집에 있어요. 전화해서 너 어디 있니? 나 집에 있어. I am in the house. 그 다음은요. I work in an office. 나는 일해. 근데 어디서요? 사무실 안에서 내지는 그냥 사무실에서 일해.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 buy an apple in a store. 이게 이제 과거형 나는 샀어가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직 과거형 안 배웠으니까 그냥 현재로 이야기할게요. 나는 buy, 샀어. an apple, 사과를 어디에서요? in a store.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in 뒤에 어떤 단어들이 붙으면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나 일해. 근데 어디서? office, 사무실에서. 나 사과 샀어. 근데 어디서? 가게에서. 그렇게 해서 문장을 점점 쭉쭉 길게 하면서 문장에 다른 말들이 붙는다는 건 그 문장이 조금 더 상세해지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좋게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바로 전치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What is in the box? What is in the box? 박스 안에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박스 어떻습니까? 촥촥촥. 육면체 안에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 넓은 공간 안에 어딘가에 톡, 지붕이 없어도 됩니다. 자, 어떻게 갖고 왔냐면 in Korea. 너 어디 살아? 나 한국에 살아. 한국 안에서 살아라고 해도 되지만 한국에 살아. 너 자동차 운전 어제 어디서 했어? in a town. 나 우리 마을에서 했어. 그리고 너 점심 어디서 먹었니? in a park. 나는 공원에서 먹었어. 어떻습니까? 어디 안에 내지는 어디에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넓은 땅덩이 안에 그 중에 어딘가에 있을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사진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 선생님이 아까는 이렇게 덮여있는 어딘가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네모난 공간 안에서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디 사니? I live in Korea. 첫째 줄 한 거예요. 나는 한국에 살아. 그리고 너 저녁 어디서 먹었니? 너 저녁 어디서 먹니? I ate dinner in the park. 나 저녁 공원에서 먹어. I swim in the ocean. 무슨 뜻일까요? I swim. 나 수영합니다. 어디서요? In the ocean. 오션 이제 대양, 엄청나게 큰 바다죠. 난 대양에서 수영을 해. 엄청 큰 바다에서 수영을 해.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She lives in Germany. Germany 하면 독일이에요. 네, 독일. 그녀는 살아. 어디에요? In Germany. 독일에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She lives Germany. 틀립니다. 네,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서는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녀는
독일 살아.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말이 되네요. 근데 영어에서는 여기 앞에 in을 빼면은 이게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에로 뭐 대부분 다 퉁쳐버리는데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live Korea 안 됩니다. I live in Korea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 안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리가 아프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붕 있는 어떤 곳이나 아니면 넓은 공간의 어떤 곳 안에 있을 때 in 붙인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in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요,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까지 딱 여기서 2개 더 배우면 더 안 가르쳐 드립니다. 4개로 정리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요, 자,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줄을 쫙 그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늘 이렇게 워딩으로만, 단어로만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이제 제 얼굴도 잘라내고, 뭐, 정육면체도 만들고, 줄도 긋고, 오랜만에 재밌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줄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쭉 나타내는 와중에 그 시간의 끝점에 탁, 이게 바로 in이에요. 예를 들면요, 10분 후에 할 때요, 10분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10, 10분, minute인데요. 이제 s가 붙겠죠. 분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10 minutes예요. 10분 후에는 뭐라고 할까요? 네, 나중에 우리가 전치사를 좀 더 배우면은 뭐 after 10 minutes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딱 그 지점 10분 딱 후에 in 10 minutes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쓰는데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약간 어렵고 그 다음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역시도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선이 쭉 있는데 그 위에 지붕같이 생긴 무언가가 있어요. 네, 이 기간을 통트는 거예요. 그 동안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를 in 2019년이라고 써놨어요. in 2019 내지는 2019 보통 2019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in 하고 어떤 연도, 어떤 월 내지는 어떤 계절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그 동안이에요. 제가 말한 in 2019이라고 이야기하면요. 2019년 동안에 in summer 하면 여름 동안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데 안에 있으면 in 썼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in 2019년 하면 2019년 안에예요. 안에. 2019년 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름 하면 여름 동안에. 그래서 in 하면 그 기간 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in 10 minutes 10분 후에 이 개념 빼거든요. in은 어쨌든 어딘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서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거고요. 지금 약간 설명하는데 약간 머리 아프시거나 좀 힘드셨으면 in 오늘 처음 만나서 그런 거고요. 제가 뒤에서 예시 알려드리면서 보시면 훨씬 나으실 거고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2달 후에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달 후에 만나자. 아니면 나는 한국 떠날 거야. 2달 후에 정확히는요. in 2 months. 2 months. 2달 후. 그래서 in 2 months 하면 2달 후. 자, 10일 후는요. in 10 days. 10 days. 10일. in 10 days. 10일 후 이야기하는 그 끝점 빡 찍는 겁니다. in 30 minutes. 30분? 제가 뒤에 말하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30분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30분 후 라고 되지만요. 여기는 in 30 minutes. 그러니까 내가 뒤에 말할 30 minutes이 후면 앞에 그냥 in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30분 후가 아니고요. 후 30분 되는 거예요. 영어랑 우리나라 순서 바뀌는 거예요. in 30 minutes 하면 30분 후 요 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친구야, 전화하다가 첫 번째 문장 하는 거예요. 야, 우리 30분 후에 만나자. 30분 후에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See you. 보자는 거예요. See 보다 you. 너를 볼게. In 30 minutes. See you in 30 minutes. 하면 30분 후에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안 배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will에서 will 하면요. 미래에 뭐 한다는 거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I will go in 10 days 하면요. 나는 갈 거야, 미래에. 언제요? In 10 days. 10일 후에 갈 거야. 그리고요. 그 밑에 문장은요.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난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I will be there. 나 거기 있을 거야. 미래. 언제요? In 2 hours. 2시간 후에 나 거기 있을 거야. 야, 여기 농구장으로 와. 나 2시간 후에 거기 있을 거야. 이거 문장, will은 모르셔도 돼요. I will be there in 2 hours. 딱 어떤 시점? 끝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요. 일단은 잊어주세요. 일단 잊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어디 가로치고 동안에라고 써놨어요. 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언제 갔죠? 2002년도에 갔습니다. 언제죠? in 2002. 그리고 봄이 나왔네요. 꽃은 언제 피죠? in spring. 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너 저기 제주도에 언제 살았었어? in spring. 그 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in spring 내지는요 아침 동안에는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그리고 뭐 그 월을 나타내도 됩니다. 우리 뭐 월 나타내는 거 January부터 많이 배웠죠? 뭐 3월 달에 뭐 했어 할 때 in March. 너 3월 달에 뭐 했니? in Marc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 역시도 이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공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장소 두 가지는 어디입니까? 지붕 있는 곳이나 어떤 큰 평면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어쨌든 어딘가 안에 있을 때예요. 이거 네 번째 알려드리는 건 역시도요. 그 시간 안에 있을 경우에 in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4강 우리 언제 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때 첫 번째 문장이요. in 2002. 그리고 I swim in summer. 무슨 문장일까요? I swim in summer. 나 수영해 in summer. 여름에. 한국말로 간단합니다. I swim in summer 하면 나는 여름 동안에 수영해 아니면 나는 여름에 수영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이라는 동안 어딘가의 시간 안에 있다. I go to school in March. 나는 학교에 가. 언제요? 3월에 3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지는 그 시간의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어딘가에 있는 그 점 내지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면 3월이 1일부터 3월이 31일까지 있죠. 1일부터 31일까지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 예를 들면 1일부터 10일 아니면 3월 뭐 1일 단 하루를 나타낼 때도 요 기간 안에 있으면 in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시간을 나타낼 때 뭐 일부 시간을 나타낼 때 또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근데 자주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in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 장으로 가서 제가 그림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림까지 그렸는데 생각보다 이 전치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말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정확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 제가 어떤 네모난 육면체 안에 들어있다. 집 안에 있다 할 때 in 앞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살아 아니면 나 서울에 있어 할 때 어떤 평면적인 넓은 공간 안에 내가 있을 때도 in을 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지만 10분 후에, 20분 후에, 열 후에 할 때 어떤 시간이 끝나는 그 지점을 나타낼 때도 in을 쓴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큰 기간 동안에 한 지점 내지는 그 어떤 일부분 아니면 뭐 전체 기간을 나타낼 때 또 in을 쓴다. 어렵습니까?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표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워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자, in the sky 어떻습니까? 넓은 하늘 안에 in the sky라는 표현 많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하늘에 달이 떴어 할 때요. 달이 어디에 떴다? in the sky. 하늘.
sky 앞에 더를 그냥 붙인 거고요. 하늘 역시도 넓은 장소 안에 어딘가에 별이 있고 어딘가에 달이 있고 한 거기 때문에 in the sky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 세계에 전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n the world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람이 70억 명이 살아 어디에요? in the world. 우리 전 세상에 세상의 70%는 ocean, 바다야. 어디?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네, 이렇게 넓은 세상 안에서도 어떤 걸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얘기할 땐 in the world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 신문에 나왔더라? in a newspaper. newspaper 큰 거 안에 어딘가에 누군가 있을 때 in a newspap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침대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newspaper, word, 어쨌든 전 세상에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 것들에서 다 in을 썼고,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가 크지 않아요. 작지만 내 몸이 그 안에 있으면 in bed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in a bed 하셔도 되고요. in bed라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했죠. in love라는 단어도 있어요. in love. 난 지금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 in love라고 쓰거든요. 근데 love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안에 내가 있을 때 in love라고 해요. 예. 그리고 비가 올 때는요, in the rain이라고 해요. in the rain. 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in the rain, in the rain, in the rain. 이해 가십니까? 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이런 것도 써요. in my age. 내 나이. 내 나이쯤 되면 말이야. 이런 거 이야기할 때요. in my age. 맞습니다. 그래서 in my age 할 때도 시간의 어떤 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 my age. 그래서 이는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요. 지금은 제가 뜻을 4가지로 나눠왔어요. 근데 인의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인이요. 이게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90% 이상은 이 4가지 뜻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이 4가지 뜻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요. 며칠 후에 라고 나타내는 in 10 days, 10일 후에라고 나타내는 어떤 시간의 끝점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의 끝점을 찍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좀 힘들다. 영어를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아서 외우기 좀 힘들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외 표현을 해서 한 번 더 모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예외라고 생각하고 놓으면 우리가 자, in이라는 표현은 그냥 어디 안에예요. 내지는 어디인데 장소, 지붕이 있던, 지붕이 없던, 집안에, 서울에, 그리고 시간에도요. 시간에도 내가 3월에 아니면 여름에 아니면 2002년도에 그리고 내 나이쯤 되면 내 나이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서도 그 안에 있을 때 in이라는 걸 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in 역시도 많은 문장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in이 어떤 느낌일 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in, at, on 이런 거 나중에 배우면 그때 가서 비교하다 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전치사는 영어 배우시려면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랑 워낙 문장 이 전치사 쓰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공부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조금 더 연구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 in 배웠습니다. 장소 기준으로 in, 그 다음에 다른 전치사들 몇 개 조금 더 가지고 와서 배우고 이 전치사들 놓고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이제 보이실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저도 이게 in을 거의 다 이제 포함시키려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했지만, 역시나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예외사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외사항에 여러분도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외는 자주 쓸 일이 없습니다. 틀려도, 외부인들이 좀 이해해 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주쯤에 또 다른 전치사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어떻게 하셔야죠? 복습하셔야 되고,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후원 계좌 벌써 말씀드렸던 지가 2주가 넘은 것 같으네요. 2주에 한 번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 밑에다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